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OK 구글 내 수업 좀 도와줄래? 라는 과정의 첫 번째 차시입니다. 저는 구글 공인 트레이너이자 전라북도 교육청 교사 강경욱이라고 합니다. 구글 어렵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글 공인 트레이너이자 전라북도 교육청 소속 교사 이석입니다. 바로 배워서 그대로 수업에 써먹을 수 있는 연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OK 구글? 내 수업 어떻게 도와줄래요? 저희가 알아요. 안드로이드에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부르는 말이잖아요.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는 조수. 네, 맞아요. 과정명처럼 저희가 여러분들의 조수가 되어 구글 교육 도구를 처음 접해본 분이라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연수를 다 들으실 때쯤이면 바로 수업에 구글 교육 도구를 사용해 스마트한 수업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정말 멋진데요. 구글에서 만든 교육 도구라. 이것들이 수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나요? 구글에서 만든 도구라고 하면 우선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 온라인 교실 만드시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단어이실 겁니다. 그때 많은 분들께서 구글 클래스룸을 만드셔서 수업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만들어 봤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이 교육 도구 덕분에 학습 자료를 쉽게 공유하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학습 자료 공유와 상호작용 강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꼭 기억해둬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1차 시에서는 클래스룸에 대해 배우나요? 당연히 배워야죠. 하지만 구글 교육 도구에는 클래스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도구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교육 도구를 활용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그럼 구글 클래스룸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포함되나요? 물론이죠. 실제로 나만의 구글 클래스룸을 만들어 보면서 이 도구가 어떻게 수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볼 겁니다. 완벽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함께 해봅시다. 여러분도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구글 클래스룸을 통한 스마트한 교실 만들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도구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 도구들은 교실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이점들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볼 겁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구글 클래스룸은 교사와 학생들이 상호작용하고 과제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죠. 이를 통해 교육과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포트폴리오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포트폴리오 기능, 종이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하나하나 모아야 하는데 그걸 자동으로 해준다는 것이군요. 학습 과정 평가로도 이어질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심지어 구글 클래스룸에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들도 나중에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면 선생님의 과제 창고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런 뜻이군요. 그런데 파일을 어디다가 저장하는 거죠? 구글 클래스룸 안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가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선생님이 클래스룸에서 만든 모든 과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제출한 파일까지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되죠. 선생님, 그러면 구글 클래스룸은 학습 플랫폼이고 드라이브는 저장 클라우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예, 맞습니다. 드라이브는 그 어떤 파일이라도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파일, 영상, 이미지 뿐만 아니라 구글 문서, 구글 시트, 구글 슬라이드까지 만든 파일 모두 저장이 가능하죠. 구글 문서, 슬라이드, 시트.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것들도 구글 교육 도구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구글 문서, 슬라이드, 시트는 모두 구글 교육 도구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구글 문서는 한글 프로그램과 유사한 문서 편집 도구입니다. 인터넷에서 실행하는 문서 편집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교육 도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학생들이 글을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해주죠. 구글 문서는 말 그대로 문서를 만드는 도구군요. 인터넷상에서요.
그럼 구글 슬라이드는 어떤 교육 도구인가요? 네, 구글 슬라이드는 많이 활용되는 PPT와 관련된 발표 자료 도구입니다. 이미지와 영상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아주 적합하죠. PPT에 비해서 사용 방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익혀서 쓸 수 있습니다. 발표 수업 시 많이 활용되죠. 구글 슬라이드는 발표 자료를 만드는 데 적합하군요. 배우기도 쉬워서 초등학생들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구글 시트는 무엇인가요? 네, 구글 시트는 엑셀과 같은 데이터 분석 도구입니다. 함수나 차트 등을 활용해서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응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관리 대장 같은 이제 학교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업무 프로그램도 우리가 쉽게 구글 시트로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문서는 문서 편집, 구글 슬라이드는 발표 자료 생성, 구글 시트는 데이터 분석 도구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왜 기존에 우리가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구글 교육 도구를 써야 하나요?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네, 아주 특별한 점이 있죠. 이 모든 도구들의 핵심 포인트를 딱 하나 꼽자면 강력한 협업 기능입니다. 동시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별 발표 학습에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하면 4명의 조원이 하나의 슬라이드를 동시에 편집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죠. 와, 구글 교육 도구. 이번 연수에서 제대로 배워서 구글 교육 도구로 수업해보고 싶네요. 아직 놀라긴 일러요. 아직 구글 교육 도구는 많이 남았거든요. 구글 폼, 구글 지도와 어스, 포토, 미트, 캘린더, 지메일, 유튜브, 챗, 사이트까지. 잠시만요. 이렇게 많다고요? 이 모든 도구를 교육에 활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다 교육에 활용할 수 있죠. 먼저 구글 폼은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클래스룸과 연동해서 학습 퀴즈, 온라인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동 채점부터 점수 데이터 분석까지 자동으로 해줘가지고 학습 성취도를 확인 가능하죠. 자동 채점? 단원 평가 한번 보면 채점하는데 하루가 다 가버리는데 정말 유용하겠네요. 그럼 구글 지도와 어스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구글 지도와 어스는 온라인 지도예요. 이 도구를 통해 학생들은 세계 각지를 탐험하고 다른 문화와 환경에 대해 간접 체험할 수 있죠. 구글 지도나 어스로 전 세계를 조사하는 수업도 할 수 있겠네요. 구글 포토는 저도 알아요. 핸드폰에다가 설치해서 쓰고 있거든요. 사진과 비디오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도구죠? 네, 맞아요. 학생들 사진을 핸드폰으로 바로 찍어서 구글 포토에 저장해 놓으면 학급 앨범 만들 때 사용하기 편리하죠. 선생님, 혹시 구글 미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구글 미트는 온라인에서 만나는 도구군요. 예, 맞아요. 줌과 기능이 거의 비슷하지만 클래스룸이나 슬라이드 등의 다른 교육 도구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돋보이는 도구죠. 캘린더, 지메일, 유튜브 잘 아시죠? 캘린더는 일정이나 할 일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도구, 지메일은 메일을 쓰는 도구, 유튜브는 뭐 영상 플랫폼이죠? 근데 구글 챗, 사이트 도구는 또 생소한데 어떤 도구들인 거죠? 구글 챗은요, 메신저 도구예요. PC로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구글 사이트는 간단한 홈페이지를 만들기에 정말 적절한 도구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전시하거나 학습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이 확실히 교육을 다채롭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선생님, 이걸 활용하려면 학생들도 구글 계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학생 계정을 만들고 비번 알려주고 하는 거 이거 다 엄청난 일인데 해결할 수 있죠? 당연하죠. 선생님, 그 해결책은 바로 구글 워크스페이스 for Education입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for Education? 이게 뭔가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for Education은 구글의 교육 서비스예요. 학교 인증만 하면 무료로 활용할 수 있죠. 이것을 활용하면 선생님은 혼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의 아이디를 쉽게 생성이 가능해요. 관리도 가능하고요. 선생님 아이들도 교육용으로 새로 만들어가지고 개인 계정과 이제 공적인 계정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워크스페이스 저 알아요. 예전에 지스일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군요. 근데 아이디 관리 말고도 더 많은 장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워크스페이스를 운영하면 정말 많은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드라이브 저장 공간이에요.
구글 개인 계정으로 가입하면 드라이브 한계치가 15기가인데에 비해서 워크스페이스는 총 100TB 어마어마한 저장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심지어 이게 무료예요. 지금 당장 써봐야겠네요. 근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2023년 현재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아이디를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직접 단위학교 도메인을 인증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 특성에 맞게 관리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거든요. 신청 방법과 장점은 5차 시에서 직접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시가 기대되는데요. 자, 이렇게 구글 교육 도구로부터 워크스페이스까지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이론만 배워서는 체득하기 어렵죠? 맞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봐야죠. 바로 이어서 구글 클래스룸을 직접 만들어 보며 여러분들의 교실에도 교육 플랫폼을 하나씩 함께 만들어 봅시다.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어떻게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지 살펴보고 따라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글 클래스룸을 처음 접해보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인터페이스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직접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활용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 탭입니다. 구글 클래스룸의 관문이죠. 여기서 새로운 클래스룸을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진 클래스룸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군요. 학생들도 이곳에서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클래스룸을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지금 활용하시는 클래스룸은 무엇이죠? 네, 2023년 효림초 6학년 3반 클래스룸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인터페이스를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클래스룸은 총 4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시판 탭은 클래스룸의 첫 화면입니다. 여기에선 새로운 과제, 그리고 공지사항 등이 게시가 됩니다. 또한 수업 코드와 그리고 구글 미트도 찾아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과제를 만들면 자동으로 게시판에 올라오게 되는 거네요. 여기 수업 코드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클래스룸을 생성하셨을 때 학생들에게 클래스룸 입장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코드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홈 화면에서 수업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 코드 적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에 학생들이 방금 아까 입장 코드를 적고 클래스룸에 입장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누구든지 클래스룸 입장하는 것이 어렵진 않겠어요. 그리고 들어온 학생들은 여기 세 번째 있는 사용자 탭에 표시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용자 탭에는 클래스룸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여기서 학생들의 목록을 이렇게 관리하거나 또는 다른 선생님들을 초대할 수 있어요. 사용자 관리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니 편리하겠어요. 그럼 네 번째 성적 탭은 학생들의 성적이 기록되는 곳인가요? 네, 그렇죠. 성적 탭에서는 학생들이 지금까지 수행한 과제들의 모든 성적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실제 지금까지 제가 학생들에게 제시한 과제들이 목록화되어서 보이죠. 이는 학기말 평가나 또는 학부모 상담 등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과제를 채점하거나 점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한 곳에 모든 성적이 자동으로 모이다니 종이로 숙제 검사하고 평가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편리하네요. 선생님 하나 빼먹으셨어요. 수업 과제 탭이요. 네, 하이라이트는 원래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법이죠. 수업 과제 탭은 클래스룸의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유형의 과제를 만들 수 있어요. 과제, 퀴즈 과제, 질문, 자료 등 다양한 과제들을 우리가 학생들한테 제시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과제들을 이 주제로 분류도 할 수 있고요. 과제 유형이 다양하니 수업에 다채로움을 더할 수 있겠네요. 게시물 재사용 기능은 근데 뭐죠? 말이 좀 어려운데? 게시물 재사용 기능은 선생님들에게 혁신적인 기능입니다. 매년 비슷한 내용의 과제를 생성하시면 이 기능을 통해 작년에 만든 과제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의 클래스룸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선생님으로 등록되어 있는 클래스룸의 과제만 복제할 수 있다니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준비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질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클래스룸을 활용하면 이렇게 수업 관리가 훨씬 쉬워지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제 실제 클래스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도 옆에서 따라 만들어 볼게요. 자,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구글 첫 화면에서부터 천천히 따라오실 수 있도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로그인을 해 주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9개의 점이 보일 텐데요. 여기를 클릭하신 후에 구글 클래스룸 아이콘을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간단하게 클래스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역할을 선택하라고 뜨네요. 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실수로 학생을 선택하셨다면 관리자만 고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저도 교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를 선택했으니 이제 우측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수업 참여하기와 수업 만들기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클래스룸을 만들 거니까 뭘 선택해야 될까요, 선생님? 수업 만들기 버튼이죠. 네, 너무 간단하죠. 그 버튼을 누르자마자 4개나 뭘 쓰라고 나오죠. 다 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맨 위에 수업 이름, 필수라고 적힌 부분에 여러분들이 만들 클래스룸의 이름을 적어보시면 돼요. 선생님, 어떤 이름을 써볼까요? 오케이, 구글 클래스룸? 네, 그러면 해볼까요? 좋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네. 여기에서 쓰신 다음에 우측 아래에 있는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짠! 클래스룸 생성 완료입니다. 벌써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네, 여기에 이제 학생만 초대하면 돼요. 아까 그 사용자 탭에서 초대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학생들을 초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사용자 탭에 오셔서 학생의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 초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초대 링크가 아마 보이실 건데요. 이 링크를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URL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메신저 같은 걸 활용하시면 이렇게 전달하기 편리하겠죠. 초대 링크 밑에다가 학생의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서 초대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초대를 하게 되면 해당 학생의 G메일로 초대장이 전송이 됩니다. 해당 학생이 그 메일 속에 수락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학생으로 등록되는 형태죠. 조금 복잡한데요. 더 쉬운 방법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아까 게시판 탭에 수업 코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확대 버튼을 눌러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수업 코드를 직접 보여주신 다음에 학생들이 수업 코드로 클래스룸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아하, 이거 아까 클래스룸 홈 화면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두 번째 항목이었던 수업 참여하기를 활용하는 내용이군요. 수업 시간에 스마트 기기를 놓고 바로 적고 들어오게 하면 가장 편리하겠어요. 이 생각 정말 좋은데요? 네, 저도 아이들과 처음 만나는 3월에 1시간 정도 구글 클래스룸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미리 만들어둔 클래스룸에 가입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딱 한 번만 클래스룸에 등록을 하면 더 이상 이것에 신경 쓸 일이 없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 등록까지 마쳤으면 뭘 해야 하나요? 이제 과제를 내야겠죠. 자, 두 번째 있는 수업 과제 탭으로 들어가신 후에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과제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에 학생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는 과제 이름을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국어, 논설문 쓰기처럼요. 이렇게 써도 사실 충분하지만 차후에 이제 드라이브에 연동되는 폴더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항상 저는 과제 앞에 날짜를 적어주는 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숫자가 앞에 나오면 그 숫자별로 정리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숫자를 앞에 써서 드라이브에 저장된 포트폴리오를 날짜 순으로 자동 정리한다는 뜻이죠? 오, 꿀팁인데요? 네. 제목을 다 쓰셨다면 바로 아래에 안내사항 그리고 선택사항이라고 적혀있는 칸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는 이 과제를 수행할 때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아이들의 과제 수용을 돕기 위한 팁을 적거나 평가 기준을 적습니다. 예를 들자면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최소 3문단 이상 쓰셔야 합니다. 처럼요.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 논설문의 구조가 명확히 보이는가, 근거가 적절한가 등을 적곤 합니다. 자, 이제 그 아래를 보시면 첨부 항목이 있습니다. 과제를 제시할 때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첨부 자료를 넣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드라이브 아이콘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현재 드라이브 상에 저장해 놓은 이미지나 아니면 문서 등을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튜브는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을 찾아서 넣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영상을 넣어서 과제를 준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도 있게 만들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만들기 아이콘은 가장 중요한 아이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구글 문서, 슬라이드, 시트, 드로잉처럼 다양한 교육 도구들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과제물의 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문서, 슬라이드, 시트 등의 다양한 도구들은 다음 차시에서 배울 예정이니까 제가 한번 드로잉을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버튼을 클릭하면 드로잉 프로그램이 실행된 탭이 새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 탭 그대로 학생에게 과제로 제출하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드로잉 탭 파일에 간단한 텍스트를 집어넣는다면 이 상태 그대로 학생들에게 제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잉을 선생님이 과제로 내면 학생들은 이 텍스트가 있는 문서 안에 그림을 그려서 선생님께 제출해야겠네요. 마치 도화지를 나눠주는 거랑 비슷한데요? 맞아요, 선생님. 그대로 빈 도화지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도화지 안에 무언가를 써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첨부된 파일의 우측을 보시면요, 권한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권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네요. 파일 보기 권한 제공, 파일 수정 권한 제공, 사본 제공.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파일 보기 권한 제공은 선생님이 이렇게 제공한 파일을 학생들이 편집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볼 수는 있게 만드는 권한입니다. 선생님이 주는 파일은 참고만 해라 라는 뜻입니다. 수정 권한 제공은 선생님이 첨부한 파일을 학생들이 직접 편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전체 학생 대상으로 줘버리면 하나의 파일 안에 25명 이상 막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버리니까 이럴 때는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본 제공 권한은 학생 개인당 하나하나 첨부 파일을 복제해서 편집할 수 있게 해주는 권한입니다. 개인별로 숙제를 낼 때 이 권한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한 하나로 세 가지 다른 교실 상황이 상상이 가는군요. 이제 바로 과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우측 패널에 대상, 점수, 기한, 주제는 선택사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대상은 내가 과제를 주고 싶은 학생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 저희 클래스룸에 학생들이 쫙 초대가 되면 이쪽 전체 학생 부분에 학생들이 딱 보이게 됩니다. 점수는 100점을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선생님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미채점으로 해서 P, F 이렇게 통과 아니면 불통과 식으로 변화할 수도 있죠. 저는 숙제는 대부분 미채점으로 제시를 하죠. 기한은 이제 이 숙제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날짜를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주제는 이 과제가 어떤 주제에 분류가 될지 정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국어 이런 식으로 과목명으로 주제를 분류해 놓습니다. 숙제는 미채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숙제를 만들어 보죠. 우측 버튼을 누르면 되죠? 네. 자, 눌러보면 이렇게 과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방식대로 클래스룸 안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주는 과제를 쭈르르륵 모아보세요. 1년간 수업 내용이 차곡차곡 쌓여 나만의 학습 자료가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저도 바로 따라 만들어 봤는데 과제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요. 클래스룸 만들기가 이렇게 쉽다니 오늘 여러 과제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과제 한번 같이 만들어 보세요. 오늘 우리는 구글 교육 도구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동안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배운 구글 클래스룸과 워크스페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제 생성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 주시죠. 먼저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구글 클래스룸은 교사와 학생들이 상호작용하고 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홈, 게시판, 사용자, 성적, 수업 과제 탭 등의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고 각 탭의 기능과 활용 방법을 알아보았죠. 네, 특히 구글 클래스룸이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되어 과제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만든 과제를 쉽게 저장하고 다음 학년도에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리해 보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사용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선생님과 학생들의 구글 계정을 쉽게 관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각 계정에 엄청나게 큰 저장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구글 클래스룸을 만들고 학생들을 초대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자신들만의 클래스룸을 만들어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학습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하여 저도 내일부터 학생들과 함께하는 수업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차시에서는 국어와 사회 교과에서의 구글 교육 도구를 활용하는 실제 사례를 한번 알아보고 실습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바로 배워서 써먹는 OK 구글. 여러분의 수업이 더욱 풍부하고 즐거워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구글 교육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즐거운 학습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